안녕하십니까.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 처리에 관한 질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 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회사가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판결하였는데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증가하는 경우 노조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회사는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의 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았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향후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류 수정으로 보아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요. 두 번째로 질의 1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을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 중 무엇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혹은 오류 수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회사 노조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침에는 통상임금을 판별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규의 해석에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였다면 향후 재판부에서 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회사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준원은 회사가 당시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했다면 당시의 회계 처리가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주석의 우발 상황에만 공시한 상황이 적절하다라는 가정하에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인식하는 비용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 회사 노조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이 영업비용인지 혹은 영업의 비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특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동금액은 과거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종업원이 제품이나 상품의 제조, 판매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면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KIFRS 제1001호 문단 BC 56에 따르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이 비정기적이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손익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지리의 종업원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사건의 비정기성, 금액의 비경상성을 이유로 영업비용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적 분쟁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 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즉, 과거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연장근로수당을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면 영업비용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질의하지 않았지만 기준원이 회신 시 고려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회계 처리를 질의하고 있으나 13년 대법원의 판결 당시 충당부채를 인식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도 새로운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원은 회사가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13년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로 충당부채를 인식했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회사가 만일 당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재무제표에 누락이나 왜곡 표시가 발생했다면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